120년의 내력을 품은 마산항 인근. 한때 사람들로 북적댔던 구도심은 몰라보게 한산해졌습니다. 하지만 작가에겐 언제 와도 마음 푸근해지는 곳이죠. 예, 저는 마산이 고향이고 여기 나서 어머니가 어릴 적에 이렇게 자주 오곤 했는데 그때도 오면 참 정겹겠는데 지금 이제 한 50년이 지난 제가 60이니까 이제 지났는데도 올 때마다 정겹고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작가가 찾아온 곳은 시장 한켠의 포목점. 사장님, 그것도 사러 왔습니다. 네, 한 필만. 한 필만 주세요. 예. 네.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건 맞죠? 네. 네. 한 번씩 보면 결이 영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근데 오히려 안 좋은 게 은근 게 때로는 작품할 때도 좋아요. 왜 좀 복사한 느낌이 안 들고 좀 이렇게 매끌매끌하다는 느낌. 찾는 이들이 뜸한 거즈는 아기들 기저귀나 손수건 소재로 익숙한 천이죠. 이글 종류는 잘 안 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하셔서 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거는 굉장히 오리 좀 은글거든요. 작업하기가 힘든 건데 그래 하신다 하길래 선생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이 가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좋아하는 작가가 거즈를 작품 재료로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은 제가 항상 많이 활용했죠. 뭐 강목이나 옛날에 모시 삼배에다 주로 그림 많이 그리고 거즈를 제가 많이 만지게 된 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옛날의 생각들 그런 것들 인해서 이제 이렇게 거즈를 잡으면서 옛날 아버지가 병원 하실 때 이제 그 핀셋으로 거즈를 장시를 치유해주고 그게 지금은 어떤 내 마음의 상처의 치유라 할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러면 또 거즈에 대한 매력이 하나 둘 또 생기더라고요. 많이 만지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네. 시장에 오면 들르는 필수 코스. 먹자골목에서 국수 한 그릇 먹는 즐거움이 큽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유, 삼색 색깔이 너무 이뻐 보이네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건네는 위로. 고향을 떠나 있던 시절 불쑥불쑥 생각나던 그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여기서 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추억으로 이제 다 오시니까. 예. 여기서 작품 생활하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것도 먹고 고향에 와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정희 작가가 나고 자란 곳. 어릴 적 살던 집은 헐리고 없지만 그 터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죠. 시장에서 사온 천연 재료로 염료를 만들 참인데요.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염료는 또 다른 물감입니다. 샛노란 치잔물은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라네요. 치자인데 옛날부터 우리가 식용으로도 이게 이제 튀김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고 아주 몸에 해롭지도 않고 크게 매음제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노란색 염료로 이렇게 직염으로서는 저는 최고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즐겨 씁니다. 치잔물이 물감이라면 이 거즈는 도화지나 캔버스가 되는 셈인데요. 매번 느끼지만 염색 작업은 물감을 사용하는 회화 작업에서 만나기 힘든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랄까 이렇게 염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컬러의 변화라든지 그런 어떤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하는데 요즘 이제 물론 이제 염색은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이제 염색과 드로잉을 같이 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천연 염료에 화학 염료를 섞어 쓰기도 하는데요. 의도치 않은 뜻밖의 색, 더 풍부한 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노랑에 파랑을 섞으면 이제 초록빛이 되죠. 약간 이걸 이제 차가운 계열을 제가 이제 혼합을 한 거고요. 노랑에다가 그러면 이제 연두 빛깔을 넣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내는 거예요. 색이 빛을 만나는 시간. 부드러운 가을볕 아래서 색은 더 깊어지고 선명해집니다.
새하얀 거지에 다양한 표정이 생기는 순간이기도 하죠. 항상 저는 이렇게 염색을 넣어놓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포근하고 예, 너무 편해요. 염색체를 보면. 현재 작가가 살고 있는 곳은 과거 아버지의 병원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집과 병원이 헐리면서 소중한 흔적들도 사라졌는데요. 이 세숫대야는 몇 남지 않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셨어요. 그때는 노안으로. 그다음에 파킨슨 병이 있어가지고 한 몇 년간 누워 있으면서 제가 첫 작품을 아버지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그 팜플렛을 가지고 아버님 찾아뵙고 첫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젠 그리움으로 남은 아버지. 의사로 극진하게 환자를 돌보던 아버지의 모습은 작품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시간들, 유년의 뜰에 피던 꽃들. 행복했던 시절을 담아 준비한 첫 개인전은 병석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딸의 선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창동의 제 작업실 이정희 하우스입니다. 여기 들어온 지가 한 7년 차 납니다. 창동 예술촌에 있는 작가의 작업실 이정희 하우스. 먼저 작품 속의 아버지가 작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데요. 단란했던 유년의 한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작가에게 창작 산실이나 다름없는 마산의 자연과 창동 뒷골목 풍경도 작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작업실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염색천이 바로 작품의 재료가 되는 거즈인데요. 거즈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작품이 될까요? 제가 이제 창동을 다니면서 이제 이 길을 잘 걸어요. 골목에 아주 오래된 벽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서 나는 뭐 이끼라든지 이런 고풍스러운 것들이 항상 눈에 여기다가 그 창동의 모습을 좀 담은 그림이에요. 뒷배경에 조금 짙은 색으로 제가 많은 의미를 좀 뒀어요. 이제 겹겹이 붙이면서. 그리고 이제 거즈 작업이라는 게 보면 칠하면 많이 섬유들이 버려요. 그게 이제 장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몇 번을 칠해야 되고 또 이제 겹겹이 붙이는 이유도 그런 데도 있고 깊이감이 있고 공간감이 있어요. 가을이 가기 전에 내내 마음에 두고 있던 작업을 해볼 참입니다.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산에 가시면 세수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세수하기 전에 보면 낙엽도 많이 떨어지가 있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재들, 아버지 쓰시던 세숫대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제 거즈통, 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 이제 그 항상 거즈통 옆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제게 많은 영감을 주고 또 소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작가님, 작업하려다 말고 뭐 하십니까? 알고 보니 요가 실력이 수준급이라는데요. 작업 전엔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는군요. 이런 자세로 조금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일단 머리가 많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하기 전에 주로 조금 이렇게 앉았다가 작품을 하곤 합니다. 작가는 명상과 드로잉을 연결한 명상 드로잉 프로그램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명상으로 한결 평온해진 마음에서 불러내는 기억들은 붓끝을 통해 거즈로 옮겨집니다. 붓의 농도에 따라서 뒤에 색이 많이 스며들어요. 그것도 작품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의 그림과 두 장의 그림과 색장의 그림 보면은 점 하나라도 이렇게 다 흔적이 남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쓰죠.
염색한 거즈를 겹겹이 붙여 원하는 색감과 깊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즈 조각을 배열해 입체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풀칠은 재료를 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천연 염색한 거나 뭐 이제 복합형 염색으로 색깔은 많은 색깔을 낙엽이나 뭐 꽃잎처럼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제 공간미를 주는 거예요. 염색한 천을 덧대는 작업은 수차례 반복되는데요. 얇고 올이 성근 거즈들이 겹겹이 만나 원하는 색감과 공간감이 생기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물감이나 색연필, 파스텔을 이용한 드로잉 작업인데요. 이때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이 활용됩니다. 자연 그대로 잎사귀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인백 같은 거 우리 옛날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은 봐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이제 염색의 기법도 약간 전사염의 기법이에요.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어떻게 염색과 드로잉을 접목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면적인 회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염색을 떠올렸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이야기 그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야기 그림이라는 게 이제 그 세숫대야라도 옛날에 어릴 적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제가 아버지의 세숫대야 붙인 거고 뭐 또 그게 세숫대야처럼 안 보일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세숫대야로 그린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저는 이야기 그림이라고 봐요. 작가는 틈틈이 누드 크로키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부가 많이 돼요. 제가 지금 붓을 들은 지가 한 50년 되는데도 아직 뭐 붓을 들 때나 이제 색을 대할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누드 크로키를 수시로 이유는 이렇게 선 작업이나 색 감각이나 모든 게 균형 감각이나 많이 도움이 돼요. 미술을 공부하던 시절의 뜨거운 초심을 생각하며 기본에 충실하기. 작가가 크로키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창동 예술촌에 있는 한 미술관. 작업실과 지척이다 보니 이정희 작가가 자주 들르는 곳입니다. 작품을 통해 다른 작가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인데요. 전시 중인 작품 가운데는 이정희 작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마더스백 엄마의 뒷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제가 어머니가 좀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옆에서 조금 돌보면서 제가 작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저기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살던 터는 똑같은데 집이 다 허물어지고 저 길을 매일 반복해서 하루에 몇십 분씩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흙이 다 닿을 정도로 반질반질할 정도로 이렇게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인상 깊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어깨가 약간 한쪽이 기울어지면서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또 쓸쓸해 보이시고 그래서 한번 담아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연도에 그리게 됐습니다. 쇠약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 딸의 마음. 그 먹먹함이 작품이 됐습니다. 하더즈 캐슬, 마더즈 백 이런 게 부모님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데 유독 제가 산다고 살았는데 젊을 때 뭐 부모님한테 속을 많이 썩어드리고 좀 하여튼 산다고 사는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 뭐 미안함, 그다음에 많은 것을 그냥 담아내고 있죠. 그림을 통해서 또 반성을 하고요. 기대 반 걱정 많지만 어머 식사지 안 났는가 봐.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어머니. 그러니까 영 얼굴이 났네. 예, 우리 어머니는 한시도 가만히 안 앉아 계세요. 그냥 우리 앞에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루 몇십 분씩 하고 1시간씩 지나고 소금이나 운동장 운동하러 다니고 했는데 병원 오기 전까지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그래도 오늘 보니까 적응을 많이 하셨네. 한 2주 넘어가니까.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작가는 어서 빨리 집으로 모셔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이 잡숫고 빨리 집에 태어나러 가시다. 집에 가시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어머니. 어머니는 어느새 딸의 전부가 됐습니다. 엄마하고 옛날에 그냥 나하고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나도 이제 손자도 보고 아들, 딸 다 본가하면서 어머니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냥 어머니가 빨리 건강해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울어가는 어머니의 생을 붙들고 작가는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작가가 산책 삼아 무시로 드나드는 곳. 공기도 좋고 물소리 너무 좋다. 집 근처 무악산 둘레길은 느리게 걸으며 마음의 소리를 듣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낙엽이 제법 많이 떨어지네. 돌아보면 인생의 봄은 짧았고 여름은 너무 뜨거워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가을입니다. 등산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인상사, 우리 인생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많이 힘들고 많이 뭐 이렇게 어려운 길, 난간이 많아도 내려올 때는 너무 편안하고 좋고 우리의 사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낙엽 한 장에 담긴 시간과 계절을 모를 리 없는 작가에게 자연은 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낙엽 색깔 너무 이쁘죠? 이 자연이 주는 색은 너무 오묘하고 편안해요. 색깔들이나 어떤 모양새, 돌의 모양 색깔들, 그다음에 이끼 색깔들, 나무 색깔도 다 다양해요. 보면 뭐 형태도 다르지만 자연에서 얻는 제 작품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또 더군다나 제가 염색을 하면서 이런 컬러들을 많이 좀 응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연의 조화와 순리만큼 위대한 작품이 있을까요?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로 다시 작업을 준비하는 이정희 작가. 햇살 좋은 마당에서 그간 틈틈이 해오던 작업을 마무리할 참인데요. 여러 장의 거즈를 이어붙인 대형 거즈를 염색한 뒤 겹겹이 덧대어 붙인 대형작인데요. 여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궁금한데요. 우리 옛날에 어릴 적 제가 목련꽃 창가에 목련꽃이 참 많았었어요. 제 방문 앞에 옛날 아버지 살던 집에는. 근데 이제 지금 뭐 약간 목련꽃 그늘 아래서 그냥 이렇게 새 2마리가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정답게 그냥 대화를 하듯이. 소녀의 창가를 밝히던 목련꽃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련꽃 그늘 아래서 나누던 이야기는 지지 않은 그림이 됐습니다. 극과 극인 색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보색 대비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많은 양면성들. 그냥 끝에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 글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는 그냥 내 마음에 치유를 하고 있어요. 많이 치웠다가도 많이 또 비우기도 하고 많이 뭐 긁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갓 완성한 작품을 들고 작가가 찾아온 곳은 창동 예술촌 입주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전시 일정이 비는 틈을 이용해 설치 작품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날 이제 설치라는 게 조금씩 틀려요. 본격적으로 염색 드로잉을 하기 전 이정희 작가는 오랫동안 염색 작업에 몰두했는데요. 염색을 입시적으로 작품에 응용하면서 설치 작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죠. 아버지의 성인데
제가 이제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부터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까지 현재의 나의 모습까지 이제 그걸 약간 이야기 그림처럼 제가 꾸며봤고요. 색깔은 아주 뭐 우선 그 거즈 작업을 통해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약간의 해상의 빛, 약간의 파스텔 톤 쪽으로 평면적인 회화로 풀지 못한 갈증을 해결해준 염색 드로잉 작품을 관람객들은 어떻게 볼까요? 가든이라 해가지고 설치미술을 한 거예요. 제가 염색한 제품을 가지고 온갖 색깔을, 이건 제가 생각해 뭐 꽃이든 잎사귀든 어떤 그런 걸 연출한 거고,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 다 틀리게 저는 새 두 마리가 이게 목련꽃 밑에서 그냥 이렇게 지저귀듯이. 이정희 작가는 전시 작품을 통해 그림에 담고자 했던 소소한 이야기까지 들려주고 싶은데요. 아버지의 뜰에는 염색 드로잉 작품뿐만 아니라 염색과 그림을 접목한 소품들을 배치했습니다. 천연적인 그런 그 색감으로 해서 아주 그 색감이 유연하면서 깊이가 있게 보이고, 거즈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색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고요. 또 이렇게 좀 몽환적이면서도 참 아름다운 그 느낌을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동 뒷골목. 그곳엔 따뜻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겹겹이 감춰진 내면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불러내어서 공감의 손길을 내밀고 싶은 작업실. 이정희 하우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도 그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깊이에 더 중점을 두고 살듯이 제 작품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면의 깊이에 작품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 내면의 깊이를 느끼면서 좀 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 이야기. 그 후속편이 벌써 궁금해지는데요.